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한번 보고 갈까요? 전기기사 실기 자 파이널 특강인데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현장 강의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강 촬영도 끝났고 모의고사도 지금 다 끝나가지고 내용부터 이제 문제풀이까지 다 이제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 꼭 알고 가야 될 내용들만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이론 수업 하듯이 뭐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훑어보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다가 제가 중요하다 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시험 보실 때 반드시 체크해서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실기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점들이 주관식으로 써야 되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는 무조건 자꾸 써보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꼼꼼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 첨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 쓰는데, 어떤 문제는 맨 마지막에 단서가 붙어 있어. 답을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두째 자리에서 뭐 해라, 이렇게 또 뒤에 단서가 붙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안 읽어보고 그냥 무조건 어쩐다, 무의식적으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마다 조금 그런 단서들 붙어 있는 것들도 꼼꼼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다 풀어봤자 이 틀린 것이니까, 저희가 또 그 동영상에 봐보면은 답안지 작성할 때 유의사항들도 제가 막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가 실점하지 않도록, 점수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서 1점이라도 우리는 더 맞아야 된다. 필기는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실기는 안 그래. 60점보다 가급적이면 더 많이 점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확보를. 그래서 반드시 그 합격선에 들어간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자, 지금부터는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수변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답, 그 다음에 뭐 시퀀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수변전설비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전압에 따른 분류냐, 또는 뭐 형태에 따른 분류냐, 주차단 장치한 분류냐, 이걸 이야기했죠. 전압에 따른 분류들은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도 문제 풀 때는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압이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삼상 삼선식, 그 다음에 델타 계통, 비접지 방식,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고압 수전설비 같으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3.3kV나 6.6kV를 수전받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고압이면 고압이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고압이다, 삼상 삼선, 델타 계통이구나, 중성점이 없는 비접지 방식이구나, 전압을 알아서 3300이나 6600V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요즘은 대부분 다 특고압 소정이죠. 특고압 나오면 알아서 이제 삼상 얘는 사선식이야.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공칭전압 나오면은 대표적으로 22.9kV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된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은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차단 장치한 분류다. 주차단 장치란 말은 탈락전류 차단을 누가 할 거냐, 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단답형 도면은 세 가지 쓰라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우리 그때 배운 게 뭐 있죠? CB형, PF, CB형, PF, S형,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씁니다. 말 그대로 얘는 차단기를 통해서, 얘는 차단기하고 파워퓨즈를 통해서, 얘는 파워퓨즈만 가지고 단락 차단하겠다. 그리고 지금 차단기 들어가는 게 무슨 설비다? 정식 설비. 이 차단기 빼버렸죠? 그럼 이제 간소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간이 설비,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세 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보호개전 시스템을 분류할 때, 보호개전 시스템 하면은, 뭔가를 검출하는 검출부, 그 다음에 판정하는 판정부, 동작하는 동작부,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그림들 봐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검출부고 어디가 판정부고 어디가 동작부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 물론 이제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 보통 이제 PT나 CT, 자 과전압이나 부족전압 검출하는 게 PT야. 그러면 과전류 검출하는 게 CT. 그래서 PT나 CT가 있는 이 부분이 무슨 부다? 검출부고. 지금 여기가 RY니까 릴레이죠. 끝허리가 R자로 끝나는 거는 전부 다 무슨 부? 판정부. 그럼 얘네들이 검출하고 판정해서 저 CB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차단기 있는 쪽이 무슨 부다? 동작부다. 이런 것들도 가로 넣기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검출부는 크게 보면은 4개죠. 주회로에 전압이나 전류를 검출해서 이제 판정부니까 릴레이에다가 어떤 신호를 준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자 판정부 계정기 알맞은 값으로 변성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일단 검출부 하면 뭐예요? 자 CT, 자 PT에다가 자 ZCT, 자 GPT 이거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이 4가지는 자 전압 및 전류를 변성하는, 자 얘네들을 계기용 뭐라 그래요? 변성기라 그래. 계기용 변성기. 그래서 혹시라도 계기용 변성기 종류를 써봐라. 과거에는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일단 4가지 쓴다. 자, 우리가 CT는 계기용 변류기인데 주로 과전류, 부족전류죠. 주로 이제 과전류 검출한다 생각하면 되고, PT는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 과전압, 부족전압 검출한다. ZCT는 역할 자주 물어보죠.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검출.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죠. 얘도 지락사고 시 영상전압 검출한다. 자, 이제 얘네들은 알아두기만 하면 되고요. 실제 시험은 이 2개는 용도 쓰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런 각종 전압 및 전류를 검출을 해가지고 이제 판정부에다가 어째 우리가 진짜 신호를 주겠죠. 그러면 이제 판정부가 판정을 해서 이제 차단기를 동작시킬 형태인데, 판정부는 대부분이 다 계전기, 여기 보면 릴레이로 대표된다. 그러니까 끝에가 R자로 끝나는 거는 전부 판정부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뭐 이름 정도는 다 아시니까 우리가 OCR, 자 과전류 계전기죠. 시험 볼 때 보면은 여기 막 교류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거 있잖아요. 교류자 그냥 다 빼세요. 그래서 그냥 OCR 물어보면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검출하고. 자, 뭐 UCR이면은 부족전류 계전기, 자 부족전류 검출 시 동작한다. OVR이면은 과전압 계전기, 과전압이 검출되면 동작하겠죠. 자, UVR이면 부족전압 계전기, 자 부족전압 검출 시 동작. GR이면은 지락 계전기 이렇게 보는데, 제가 내용할 때인데 지락 계전기라고 해서 별도로 없다겠죠. 그냥 요 밑에 있는 2개가 그냥 지락 계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SGR이면은 지락 선택 계전기, 가운데 G자부터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DGR 하면은 자 지락 방향 계전기니까 이름에 이렇게 G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뭐한다? 지락 사고를 판정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요 SGR은 우리 기출문제 보면 나오죠. 용도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지락 선택이냐, 선택. 선택이라면 회선이 다회선이야, 다회선. 그래서 우리 다회선 선로에서 어느 회선에서 지락사고가 났든지 간에 그 지락사고가 난 그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뭐 한다? 차단한다. 이런 내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OVGR, 자, OCGR인데, 자, OCGR은 지락과전류 계전기. 자, OVGR은 지락과전압 계전기니까 하나는 영상전류 판정하고 하나는 지락사고 시 영상전압 판정한다.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뭐 동작부는 별거 없죠. 차단기로 대표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전부 다 차단기하고 이렇게 직결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구압 수전 설비 요 결선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와서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데, 자. 칠판 닦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네. 이런 거 NG라 하죠. 자. 제가 그 수업하면서 이 아래쪽은 여러분들 안 그리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용도 정도만 제가 한번 자, 쭉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CH가 케이블 헤드죠. 그래서 요 위쪽은 가공선이고 이 아래쪽은 뭐예요? 이제 지중 케이블로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가공선과 지중선을 종단 접속할 때 쓴다. 종단 접속. 그러니까 종단이니까 끝에 머리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접속할 때 쓴다. 지금 그러냐, 끝부분을. 그래서 케이블에도 용도 쓰라가면은 자, 가공선과 지중선에 종단 접속지 사용한다. 이렇게 쓰고, 접지한지는 제가 반드시 알아두도록 했고,
여기가 아직 우리 수용장소 인입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입구 쪽에다가 전력량계를 달아줘야 돼요. 근데 이 전력량계 전격은 전격 전압이 220V, 전격 전류가 120A야.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전압이 220V다. 근데 고압 수전이면 여기가 6600이 들어오죠. 그럼 6600V 들어오는데 자기가 버티는 전압이 220밖에 안 되니까 얘가 버틸 수 있는 전압 전류로 바꿔줘야 돼. 걔가 지금 요 앞에 있는 MOF죠. 그래서 MOF 안에 PT와 뭐가 들어있다? CT 들었다. 그래서 MOF는 일단 이름이 뭐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그 다음에 내부에 누가 들어있다? PT와 CT야. 그럼 용도 쓰라면 어떻게 써야 돼요? PT와 CT를 한 탱크 속에 수용해서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전력량계는 얘가 측정한 기기, 전력량을 얘가 지시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인입구 쪽에다가 우리가 뭐 달아야 돼요? 달로기 달고 차단기를 제가 먼저 그리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기 열고 달로기 열고, 닫을 때는 달로기 먼저 투입하고 차단기를 맨 마지막.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거, 회로에서 뭔가를 전기를 끊고 싶다. 그럼 열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열 거 차단기야. 그러면 다른 개폐기들을 어째야 돼? 열고 뭔가 점검하고 다른 개폐기들 닫아놓고 맨 마지막에 투입할 거 차단기. 그러니까 맨 먼저 열 거 차단기, 맨 마지막에 투입할 거 차단기.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달로기는 뭐죠? 달로기는 우리가 소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무부하시 선로개폐. 차단기는 소 능력이 있죠.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 차단.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다가 피레기를 설치해서 피레기 역할은 뭐다?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고 속류 차단. 꼭 기억을 합니다. 속류. 충격파 전류를 다 대지로 빼죠. 그 다음에 전원에서 공급해서 따라 들어오는 전류, 후속 전류가 우리 속류라고 얘기했으니까 충격파 전류 방전 종료 후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류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 달로기는 무부하시 선로개폐야. 근데 피레기 앞에 붙어있는 이 달로기는 무부하시 선로개폐라고 쓰시면 안 된다겠지. 자, 뭐라 써야겠어요? 이 피레기 점검 및 보수할 때 쓰는 개폐기니까 피레기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개폐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고압수전인데 삼상삼선 델타 결선 비접지 방식이죠. 우리 비접지 방식에서 영상전류 검출할 때 뭐를 쓴다? ZCT 쓴다겠죠? 그러니까 ZCT는 간단하게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검출. 그러면 이제 얘가 영상전류 검출하면 판정을 GR이 하죠. GR. 지락계전기 판정부. 그 다음에 여기 차단기랑 연결돼서 차단기를 동작시킨다. 그러면 제가 ZCT는 역할이 뭡니까?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검출 이렇게만 끝내고 GR 물어보면 얘부터 보고 얘를 보라고 했잖아. 자,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 검출될 때 누구를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계전기 하면 GR 역할은 끝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단기를 기준해서 자 1차에다가는 PT를 2차에다가는 CT 그리라겠죠. 그러면 이제 PT 앞에 보면은 요 퓨즈 붙어 있죠. 퓨즈. 지금 여기가 표시가 잘못됐는데 F 곱하기 2야 2. 자, 아니 F 곱하기 3은 맞네. PT는 2개 맞네. 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 퓨즈는 주로 누구죠? PF 또는 COS다. 이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PT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고압 6600 들어왔죠. 그래서 고압을 자 저압으로 변성해. 저압이 110V다. 그래서 이런 자 R자로 끝나는 OCR이나 GR같이 R자로 끝나는 계전기나 전압계나 전류계 같은 계기들 있죠. 110V로 조작한다 했어. 그래서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해서 계기나 계전기 등에 전원 공급한다. 이렇게 원칙을 또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VS 봐보면은 여러분들 VS는 전압계형 전환계팩이죠. 원래 3상이니까 3가닥이 돼야 되잖아. 그럼 우리 전압계는 원래 몇 개를 달아야 된다? 3개. 근데 VS라고는 전압계형 전환계팩이 하나 달아주면 전압계 한 개만 가지고도 각 선 간의 전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VS 일단 이름 뭐죠? 전압계형 전환계팩이. 용도 뭐죠? 자, 3상에서 한 개의 전압계로 각 선간 전압 또는 각 상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환계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CT는 우리가 과전류를 주로 검출하지만 자, 여기 1차 흐른 전류가 대전류. 바꿔서 2차 전류가 소전류. 그럼 이 소전류를 요 계기나 요 계전기한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 대전류를 소전류로 분류해서 계기나 계전기 등의 전원 공급 이런 식으로 간단히 써주시고. 여기도 이제 3가닥이라고 생각하면은 전류계를 3개 꽂아야 되죠. 근데 요 앞에다가 AS. 여러분들 우리가 VS 기호는 자, 이렇게 십자 표시죠.
이 기호를 자 헷갈리시면 안 돼. 얘가 AS니까. 자, 전압계형 전환계팩이 전류계형 전환계팩이다. 그림 반드시 약호를 반드시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AS 용도는 자 3상에서 한 개의 전류계로 각 선의 전류를 뭐한다. 측정하기 위한 전환계팩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전체적으로는 다 안 그립니다만은 일단 용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실 줄은 아셔야 돼. 기본적인 용도. 이 아래쪽은 이제 부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수용가에 따라서 수용가마다 부하가 다르기 때문에 밑에 그림은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밑에는 안 그려도 좋다. 위에만 여러분들이 그려보셔라 뭐 그런 이야기야. 자, 하나 또 해야 될 것이 이 고압수전에서 주의사항들이 몇 개 있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괄호 쳐져 있는 부분들만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그 1번 보면은 고압 전동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동기 과부하 보호 계정기 몇 개다. 2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고압 전동기 조작용 배전반에는 과부족 전압 계정기 및 결산 계정기를 장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부하 보호야. 자, 제가 참고로 이 과부족 전압 계정기 자, 하나는 답이보다 결산 계정기. 자, 그때 제가 이렇게 했죠. 요 부족, 과. 자, 부족이 없으면 어떻게 돼? 과전압계정기고, 과가 없으면 부족전압계정기니까, 과전압계정기하고 부족전압계정기가 2개가 섞여있냐? 그게 아니라, 자, 얘는 뭘로 해석하셔야 되나요? 자, UVR로 해석해야 돼. 부족하긴 한데, 많이 부족.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설명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드렸으니까, 아무튼 전동기를 과부하로부터 보호할 때는 반드시 계정기 몇 개를 써라. 2개. 과부족 전압 계정기, 결산 계정기. 그 다음에 주의사항 4번. 계기용 변성기죠. 아까 여러분들 계기용 변성기면은 뭐예요? CT, PT, 자, ZCT, 자, GPT. 이 네 가지들은 절연을 할 때 몰드로 합니다. 몰드로. 그래서 자, 계기용 변성기는 무슨 형이 바람직하다? 몰드형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계정경 변류니까 CT죠. 가급적이면은 보호 범위를 넓히려면은 차단기 우리 그림에서는 어때요? CT가 요 차단기 2차 측 밑에 붙어 있어요. 근데 보호 범위를 넓히는 측면에서 얘를 위쪽에다가 달아주는 게 더 좋다. 차단기 전원 측에다가. 왜냐하면 빨리 검출을 해달라 이 말이야. 단락이 됐을 때. 그래서 요 계정경 변류기는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자, 차단기 무슨 측에? 전원 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꼭 기억하고. 우리 차단기 트립 방식 종류 2가지죠. 일단은 수변전은 뭐 어차피 DC 또는 뭐다. CTD. DC면은 직류전압 트립 방식. 자, CTD면은 콘덴서 트립 방식.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수변전은 그냥 DC 또는 CTD 이렇게 쓰면 되고, 단답형에서 이제 설명하라고 나오면은 이제 좀 길게 써줘야 되지만 수변전은 저런 식으로 쓰면 된다. 자, 주의사항 8번도 우리 LA용 DS 뭐 할 수 있다? 자, 생략할 수 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칭, 약호, 심벌, 용도 있죠? 제가 아까 다 읊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자, 우리 이제 특고압에서 결손도는 여러 개가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그림들은 조금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 보면은 우리가 아까 주 차단장치한 분류 뭐뭐 있죠? CB형, PFCB형, 그 다음에 PFS형인데 얘는 대표적으로 PF 뭐다? 자, CB형이야. 그래서 요 인입구에서 요 변압기 내려갈 때까지 여기 보면 PF 하나 들어와 있죠? CB 들어왔잖아. 주 차단을 누가 하겠다? PFCB가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림들은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도록 하고, 사실 요 정식보다는 간이를 먼저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간이 보고 자, 정식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 간이는 반드시 이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동고장 구분 계폐기. 얘 누구죠? 자, ASS. 요 밑에 보면 PF 보이죠? 그래서 얘가 PF 여기 S, PFS형.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단기가 없어. 이 1차 측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은 이 그림을 반드시 다 그려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요 간이는 이 그려라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고장 구분 계폐기인데 여러분들 요거 ASS 있죠? 제가 수변전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다 표시할게요. 우리 수영가에서 단락이 생겼어.
자, 수용가가 하나만 있겠어요? 또 여러 수용가가 있겠어요? 자, 여기는 우리 아파트, 여기는 다른 아파트. 그럼 다른 아파트도 인입구 개폐기 ASS에 있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변전소고, 여기는 이제 전주 쪽에 있는 배전선로 차단기. 이걸 리클로저라고 했죠. 리클로저. 후비보호장치 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800A 이상의 자, 고장 전류가 발생이 돼야 돼요. 자, 800A 이상의 자, 고장 전류가 발생하면은 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오픈되지 않아. 잠긴다. 들어봤죠? 락 전류. 자, 락 전류 얼마죠? 우리가 락 전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자, 800A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최대는 얼마예요? 880A다.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래서 800A 이상의 이제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열리지 않고 잠겨요. 락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후비보장체 리클로저가 어째야 돼요? 자, 오픈이 돼서 무전압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얘는 어찐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저 후비보장체는 열고 끝나냐? 다시 지가 몇 초 있다가 재투입하죠. 그러면 재투입 해가지고 고장나지 않은 다른 수용가에다가 어쩐다?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열려버렸으니까 여기 고장을 여기에만 국한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장을 구분시켜버린다. 지금 그런 개념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도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자, 간이를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게 하나 뭐죠? 중요한 게 특구압이 간이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간이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자, 22.9kV Y니까 여러분들 22.9kV Y면은 봐봐요. 이거 기억을 잘해야 돼. 22.9kV Y죠. 3상 4선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이건 기본 세팅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요 1000kV 꼭 기억해야 돼요. 1000kV. 1000kV란 말은 여기 변압 경량 보이죠? 자, 이 변압 경량이 얼마다? 1000kV 자, 이하일 때만 차단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간이로 갈 수가 있어. 근데 변압 경량이 이제 1000을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정식 설비로 가져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ASS, 그다음 PF, MOF 변압기. 그다음에 요 봐보세요. 요 차단기는 제가 ACB 기중 차단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그림을 가지고 보고 이 주의사항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똑같습니다. LA용 DS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그러면 22.9kV Y용 LA는 자, 디스커넥터 붙이명을 써야 된다. 디스커넥터 붙이명. 우리 요 앞 글자만 따면 제가 뭐라 했나요? BISC. 자, 얘도 우리가 역할 물어보죠. 피레기 자체에 고장 났을 때 피레기 밑에 보면은 그 폭파 장치가 있어. 밑에가. 그래서 걔가 폭파 장치가 이렇게 터지면서 피레기를 개통해서 분리시킬 때 쓰는 것이 자, 이 디스커넥터 붙이명 BISC.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 봤다 생각하지 말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2.9kV Y용 LA는 디스커넥터 붙이명 또는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 사고 시 정전 피해가 큰 소전섭 인입선은 예비 지중선을 포함해서 몇 회선으로 해라. 2회선으로 해라. 근데 요 자동으로 절차하는 스위치 이름 알아두셔야 되죠. ALTS. 자,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또는 이제 뭐 줄여서 그랬지만 오토매틱이죠. 오토매틱. 오토 자동. 자, 로드니까 부하, 트랜스퍼 전환, 스위치니까 개폐기. 자, 이거 말고 또 뭣도 알아야 돼요? ATS 알아야 되죠. ATS는 우리 수용가에서 변압기하고 예비 발전기를 자동으로 절차하는 거야. 부하만 빼면 되죠. 자동. 자, 전환 개폐기다. 같이 용도까지 좀 알아두시고.
자, 3번에 보면 이제 지중이입선이니까 지중선, 우리 가공에서 이제 우리 수용과 지중으로 들어올 때 쓸 수 있는 케이블의 종류 있잖아요. 자, CNCVW. CNCV, 자, W. 이거 수미령, TR, CNCVW. 트리 역정이라 했죠. 22.9에서. 화재로 했을 때, FR, CNCO. 여기는 O에, 여기는 V지만, 자, W. 근데 요 명칭들 제가 다 알아들어 있죠. 자, 수변전은 이렇게만 쓰시면 돼. 자, 지중입선의 경우에는 22.9kV Y계통은 CNCVW 수미령 또는 TR CNCVW 트리 역제형을 써야 된다. 다만 전력구, 공동구, 자, 덕트, 자, 건물, 군해 등 화재 우려. 자, 있는 장소는 FR, CNCOW. 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 나온 김에 명칭도 한번 써볼까요? 근데 CNCVW 동신, 중성선, 수미령. 자, 전력 케이블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자, TR 나오면 뭐 붙여야 돼요? 트리 억제형. 자, 동심 중성선 수미령, 트리 억제형 전력 케이블이다. FR 나오면 뭐 써야 돼, 여기다가? 자, 저독성 난연.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주의사항. 자, 4번 보세요. 300kV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PF 대신에 COS. 자, 사용할 수 있는데, 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 이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이 간이로 갈 수 있는 이 변압 경량이 얼마다? 1000kV 이하죠. 이때 지금 보호장치로 PF를 썼단 말이야. 근데 이 변압 경량이 얼마 이하라면? 300k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PF 대신에 COS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비대칭 차단 전류 10kA 이상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의, 자, COS를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간이수전 설비에는 PF 용단 등의, 자, 결상사고 대책. 옛날에 제가 결상사고에 대한 대책 물어보면 무조건 모순계전기 설치, 결상기 설치 기억나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라. 좀 그런 이야기. 자, 지금 이렇게 간이로 갈 수 있는 조건은 뭐다? 변압 경량이 1000kV 이하일 때다. 자, 근데 이렇게 정식 수전 설비죠. 자, 이거 지금 정식이란 말이에요. 정식. 정식으로 갈 때는 변압 경량이 1000을 초과할 때니까 좀 더 어째요? 내용이 복잡해졌어요. 자, 뭐 그림들은 이제 여러분들 그려보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주의사항 있잖아요. 22.9kV Y 1000kV 이하인 경우는 간이수전 설비 결선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압경 1000 이하면은 우리 아까 봤던, 자, 간이로 갈 수 있다. 3번을 좀 보시게. 차단기 트립 전원, 우리 DC 또는 뭐예요? CTD 방식이 바람직하다. 들어봤고, 여기 이제 좀 체크해야죠. 66 이상에서는, 자, 무슨 방식을 써라? DC 방식만 써라. 좀 그런 이야기야. 주의사항 4번, 5번, 6번. 아까 간이하고 내용 똑같죠? 주의사항 7번. 자, DS 대신에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자, 쓸 수가 있다. 그러다 66 이상에서는 LS를 써라. 좀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인입구 개폐기. 자, 뭐 보여요? 자, DS 보이죠? 자, 그러면은 22.9kV급에서는, 자, DS 대신 뭐 쓸 수 있다?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근데 이제 전압이 66kV, 자, 이상이 되면, 자, LS를 써라 이 말이야. 라인 스위치. 자, 이름 뭐죠? 선로 개폐기를 써라. 자, 그러면 이제 22.9에서는 인입구 개폐기 2개 쓴다는 이야기네. DS하고 ASS. 66 이상은 뭐다? LS. 뭐 그런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다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이 얼마나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저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항상 느낀 게 그거예요. 실기는 준비하는 시간이 짧죠. 필기에 비해서. 뭐 한 6주, 5주 만에 막 이렇게 마스터해서 가야 되고, 주관식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론 수업을 첫날부터 쭉 가고 문제 풀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이 닥쳐오잖아. 그럼 우리 학생들은요, 기본서 내용 안 봐요. 기출문제만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 하고 정작 틀린 거 보면 앞에서 배웠던 것도 못 쓰고 있어요. 기출문제 돌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본기가 중요해. 기본기가. 여러분들 시험을 이번 시험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다음 시험은 또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항상 기본기를 잘 닫고 자주 읽어보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정식 설비가 됐든 간이 설비가 됐든 또는 고압 수전 설비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수전 설비 구성기기. 자, 변압기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빨리빨리 뽑아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보시면은 자, 변압기에서 가장 시험 잘 나오는 게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 설비 용량이 추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수용률이나 부등률이나 부하율 등을 적용시켜서 설비에 적정한 자,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요 설비 용량이 부하 용량이죠. 부하 용량이 100이야. 근데 그 부하에다가 전기를 공급한 게 변압기다. 그럼 변압기 용량이 얼마 써야 되냐? 부하가 100kW니까 100은 돼야 되지 않냐 생각하지만 100인데 변압기 용량을 100을 선정하면은 변압기 용량이 과도하게 커진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을 적정하게 줄이려면 수용률이나 부등률이나 역률 효율 등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수용률은 이 값이 1이 될 일이 없다고 했어. 1보다 작아지는 요소. 요거 줄일 수 있다. 우리 부등률은 뭐예요?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같냐 다르냐. 우리 집하고 우리 앞집하고 최대 전력을 쓰는 시간대가 다를 확률이 높아. 그럼 부등률은 커지게 돼 있어요. 반비례하니까 변압기 용량이 줄어드는 거야. 우리가 역률을 계산하는 역할도 뭐예요? 변압기 용량 줄이고 기계 만들 때 효율을 좋게 만드는 것도 변압기 용량 줄인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뭐를 줄이게 한 요소들이다. 변압기. 그럼 여러분들이 뭐 공식은 필기 때부터 배웠으니까 항상 분모 들어갈 거면 뭐야? 부등률, 역률, 효율. 분자는 설비용량, 수용률이다. 설비용량 단위 킬로와트예요. 그리고 역률로 나눠서 변압기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고. 저 이제 문제 풀면서 주의할 거는 이제 직강압 방식인지 또는 뭐예요? 2단 강압 방식인지. 직강압은 특고압을 저압으로 바로 변성해서 부하에다 공급하는 거죠. 식이 똑같아 이해하고. 자, 근데 2단 강압에서 요 위에 있는 변압기는 자, 주변압기라 해서 주변압기. 주변압기는 자, 뭐만 적용한다? 부등률만 적용해라.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밑에 있는 변압기는요, 이 식이야. 자, 그때 이렇게 하겠죠? 지금 밑에가 변압기가 TR1, TR2, TR3다. 그러면 요 메인 변압기 계산할 때 어차피 얘네들이 변압기 세대에다가 전기 공급하니까 얘가 설비야, 설비. 이 주변압기 입장에서는. 주변압기 입장에서 얘가 설비이자 부하니까 설비용량 자리에다가 TR1, TR2, TR3를 일단 집어넣고 자, 무슨 율만 적용한다? 부등률만 적용을 해라. 부등률. 자, 밑에 있는 변압기들이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잖아. 그래서 부등률이 높아질 거란 이야기고 높아지면 이 변압기 용량을 뭐 할 수 있다? 줄이는 그런 측면이니까 왜 부등률을 적용한지 그것도 알고 계셔라. 기출문제 보면 나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표준규격 표가 주어지면 좋은데 안 주어지면서도 표준규격 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압기 용량을 웬만하면 좀 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욕심을 한 1000까지는 외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격용 보면은 5 단위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7.5, 10, 그 다음에 15, 20, 30, 50, 75, 100, 150, 200, 300, 500, 750, 1000 이렇게 해서 한 1000까지만 조금 암기해 주시면 표준규격 써라 했을 때 또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답안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우리 그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그 변압기 결선하라는 문제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뭐예요? 장단점 쓰라는 문제들 보이죠? 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 왜? 델타, Y, 델타 결선, Y 결선, V 결선, 제가 역V 결선, 스코트 결선 다 그려드렸어. 자, 그런 이제 지금쯤 되면은 변압기 결선 할 줄 알아.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자, 우리 델타 결선 봐보면은, 델타가 얘죠, 어차피 델타.
자, 결국 얘가 무슨 선이죠? 자, 전력선이야, 전력선. 자, 우리 인근에 뭐 지나갈 수도 있어요? 통신선. 자, 얘는 무슨 결선이죠? Y결선. 자, Y결선은 중성극에서 자, 중성선을 뽑아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 가닥이니까 삼상 3선, 자, 네 가닥이니까 삼상 4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공부하실 때 특히 실기는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델타 결선의 장점을 보면은 제3고주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므로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부하로 공급되는 예를 들어서 자, 기전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 다 정연파죠, 정연파. 근데 요 변압기 자체에서 몇 고주파가 3고주파가 발생이 되면 3고주파는 요 안에서만 순환하지 밖으로는 못 나가죠. 그럼 3고주파가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은 이 기전력에 3고주파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정연파만 나가는 거야. 그래서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3고주파가 흘렀을 때는 인근 통신선에 유도장이 일어나지만 여기에서만 순환하지 선으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인근 통신선에 유도장 위험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자 10A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루트3이죠. 선전류가 상전류 몇 배다? 루트 3배니까 대전류 얻을 수 있다. 자, 또 한 대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송전 못하는 거 아니죠? 두 대만 가지고 또 무슨 결선한다? V결선에서 우리가 송전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들 봐보세요. 단점. 근데 Y결선은 중성점을 뭐 할 수 있어요? 접지에서 이상전압을 뭐 할 수 있어? 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상전압보다는 성간에서 몇 배 큰 거 얻어요? 루트 3배 큰 거 얻으니까 고전압에 유리하지만 얘는 여기 무슨 전압? 상전압이나 여기 성간전압의 크기가 서로 어쩝니까? 같아버리니까 고전압에는 부적당해. 그래서 1번 보니까 중성점 접지가 없어서 이상전압이 크다. Y결선하고 비교하면 되죠. 고전압에 부적당해.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어쩐다? 같다. 또 Y결선처럼 중성점 접지를 못하죠. 지락사고 검출이 곤란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장단점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Y결선. 우리가 Y결선은 결선할 때 A면 A-, B면 B-, C면 C-에서 다시만 다 묶어서 중성선 빼라겠어. 자, 그래서 Y결선은 이런 식으로 중성 접지가 가능해서 이상전압 방지에 유리하다.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몇 배다? 루트 3배로 고전압에 유리하다. 반면에 요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밖에 안 되죠. 전압이 낮으니까 절연하기가 용이하더라. 그러면 한 대 고장 나면 얘도 역부위결선은 가능하다. 그 대신 여러분들 역부위결선은 3상 공급은 안 됩니다. 단점을 보니까 제3고주파 전류에 통로가 없어서 기전력의 파형이 제3고주파를 포함한 위형파가 된다. 우리 중성점을 접지해버리면요, 여기에 누가 빠져나가요? 3고주파 빠져나가.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기전력에 얘는 3고주파가 포함이 안 되지만 얘는 3고주파 포함이 돼서 나가니까 자, 고주파를 포함한 위형파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제 중성점을 또 접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3고주파 흘러나가면서 인근 통신선에 무슨 장애? 유도장애를 또 일으키는 단점들이 있으니까 뭐 대충 보면 다 이해하실 거라 봐주고. 자, V결선. 우리가 이제 V결선은 여러분들 장점이 델타 하다가 한 대가 고장났을 때, 자, 두 대 가지고 삼상 공급이 가능하죠. 델타 결선에서 한 대 변압기 고장 시 두 대만으로도 삼상부에 전류 공급할 수가 있다. 그 이제 두 대다 보니까 설치 방법이 델타보다는 더 어째요? 간단하고 소용량이면은 가격도 저렴하므로 삼상부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단점은 아시죠? 우리 이용률이 변압기 두 대를 쓰고 있잖아, 두 대. 그러면 두 대 쓴 만큼의 자, 용량이 다 출력으로 나가면 좋은데 한 대 용량에 몇 배예요? 루트 3배. 그러니까 원래는 한 대 용량에다가 2를 곱한 만큼 나가야 돼. 근데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 곱한 것밖에 안 나가니까 자, 이용률이 86.6% 줘야 되고 델타 결선에 비해서 출력도 어째 57.7%로 저하되더라. 요건 이제 뒤에서 바로 식을 보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델타 결선과 이제 V 결선을 비교했을 때, 자, 여러분들 볼 것들이, 여러분들 델타 결선 출력은, 자, 3 얼마다? 자, VI다. 3VI. 여러분들 제가 항상 뭐라 했나요? 델타는 세대를 쓰고 있으니까, VI가 반드시 한 대 용량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한 대. 자, 얼마 곱한 만큼? 자, 세대. 근데 한 대 고장나서 V 결선하면은, 한 대 용량에다가 두 대 쓰니까, 자, 2를 곱한 만큼 출력이 나와야 되지만, 자, 그렇지 않죠. 한 대 용량이 얼마밖에 안 나온다. 루트 3. 그래서 이용률이 86%다. 자,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난다? 루트 3에다가 루트 3을 곱해야 3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얘가 얘보다 루트 3이 크니까, 델타 결선은 V 결선의 몇 배다? 루트 3배. 출력비는 50.7%, 이용률은 86%인데, 중요한 거는 시험 볼 때 여기 있죠, 여기. 이 과정들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요. 과정들을. 필기는 답만 봤어요. 답만. 근데 실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까지 써줘야 된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변압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변압기도 병렬운전 관련한 내용들 많이 나오죠. 조건 쓰라는 것도 있고, 불일치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병렬운전 조건 보면은 일단 극성이 같아야 돼, 극성.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극성이 두 개죠. 감극성과 가극성. 자, 극성 물어보면 CT, PT 다 똑같아. 우리는 감극성이 표준이야. 변압기도 감극성이다. 전격전압 및 권수비가 같아야 되고,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같을 것. 근데 이 저항과 리액턴스비 같을 것. 이 말은 위상이 같을 것. 같은 말이에요. 일단 4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자, 불일치 현상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잠시 쉬었다가 차단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